실내 건축 기능사 필기 2020년 기출 보건 문제 중 제대로 틀리는 문제. 이번에는 이제 2차 필터. 그냥 빠른 속도로 저번에 틀렸던 거, 그리고 별표 쳐놨던 거, 막혔던 거,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읽어보는 것으로 이제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마무리를 져버리자. 궁금한 거는 저번에 찾아서 설명을 했던 거를 좀 더 찾아보고, 이번 거는 그냥 읽는 것과 해설. 14번. 다음 중 조명기구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과 같이 강조되거나 분위기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장식 조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펜던트, 2. 브라켓, 3. 글레어, 4. 샹들리에. 답은 3번 글레어. 장식 조명에는 펜던트, 브라켓, 샹들리에 등이 있다. 글레어는 현휘, 눈부심이라는 뜻인데, 어둠에 적응된 상태에서 밝은 광선이 들어왔을 때 생기는 눈의 불쾌감이나 시력 저하 상태이다. 조명에서 광워드 방향에 따라서는 눈을 부시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6번. 다음 설명에 알맞은 건축화 조명의 종류는 벽면 전체 또는 일부분을 광원화하는 방식이다. 광원을 넓은 벽면에 매입함으로써 비스타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1번 코브 조명, 2번 광창 조명, 3번 코퍼 조명, 4번 코니스 조명. 답은 2번 광창 조명. 광창 조명이란 벽면 전체 또는 일부분을 광원화하는 방식이다. 광원을 넓은 벽면에 매입함으로써 비스타, 전망, 비슷한 전망이라는 뜻인데 비스타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17번. 가장 우수한 환기 방법으로 기계 송풍과 기계 배기를 병용하는 환기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1. 제0종 환기, 2. 제1종 환기, 3번 제2종 환기, 4번 제3종 환기. 답은 제2번 제1종 환기. 제1종 환기 병용식. 이것은 기계 송풍 플러스 기계 배기로 가장 우수한 환기 방식이다. 그 다음에 21번에도 별표가 적혀 있으니까 해봅시다. 음의 대소를 나타내는 감각량을 음의 크기라고 하는데 음의 크기의 단위는 1. pH, 2번 데시벨 dB, 3번 SON, SONE, 4번 폰, PHON. 답은 3번 SONE, SON. SON은 음의 크기이다. 크기가 다른 음의 대소의 비교를 위하여 음의 감각의 양에 비례하는 척도를 실험적으로 구한 값의 단위이다. 그 다음에 23번. 질감을 선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촉감, 2번 색조, 3 스케일, 4번 빛의 반사와 흡수. 답은 2번 색조. 질감, 부드럽고 거친 느낌 등의 표면 특성으로 색채는 직접 만지지 않고도 시각적으로 질감을 느낄 수 있다. 같은 색채가 적용된 경우라도 질감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지니게 된다. 색조는 명도와 채도를 합친 개념으로 질감에서 고려할 사항과는 거리가 멀다 라고 했는데 답은 2번 색조. 그 다음에 24번. 블론 아스팔트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동식물성 유조와 광물질 분말을 혼입한 것으로 일반 지붕 방수 공사에 이용되는 것은 1번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번 아스팔트 프라이머, 3번 아스팔트 펠트, 4번 아스팔트 컴파운드. 답은 4번 아스팔트 컴파운드.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블론 아스팔트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동식물성 유조와 광물질 분말을 혼입한 것으로 일반 지붕의 방수 공사에 주로 이용된다.
그 다음에 25번. 대리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산과 알칼리에 강하다. 2. 석질이 친밀, 견고하고 색채, 무늬가 다양하다. 3번 석회석이 변화되어 결정화된 것으로 탄산석회가 주성분이다. 4번 강도는 매우 높지만 풍화되기 쉽기 때문에 실외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답은 25번. 또 막히네. 1번 산과 알칼리에 강하다. 대리석은 산과 알칼리에 약하여 빗물에 의한 산화로 융해된다. 26번. 다음 중 콘크리트 시공 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무르염도, 2번 혼화 재료, 3번 단위 시멘트량, 4번 골재의 입도. 답은 26번. 무르염도. 콘크리트의 작업성의 난이도, 재료 분리 저항 정도이다. 시공 연도라는 것이. 혼화 재료, 단위 시멘트량, 골재의 입도에 따라 재료 분리에 대한 저항성이 달라진다. 무르염도는 영향을 주는 요소로 거리가 멀다. 그 다음에 28번. 다음과 같은 블록 명칭은 1번 반블록, 그림이 있고, 이것 명칭이 뭐냐? 2번 창센 블록, 3번 인방 블록, 4번 창대 블록. 이것은 창대 블록이다. 창 밑에 설치하는 창대 블록이다. 18번. 그 다음에 30번도 폴리스티렌 수지의 일반적 용도로 알맞은 것은 1번 단열재, 2번 대용유리, 섬유 제품, 4번 방수 시트. 30번에 1번 단열재. 폴리스티렌 수지는 주로 발포하여 단열재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31번. H 형광의 치수 표시법 중 H 150 곱하기 75 곱하기 5 곱하기 7에서 7은 무엇을 나타낸 것인가? 1. 플랜지 두께, 2번 외부 두께, 3번 플랜지 너비, 4번 H 형광의 개수. H 하고 외부의 너비 곱하기 플랜지의 너비 곱하기 외부의 두께 곱하기 플랜지의 두께 순이다. 그러니까 1번 플랜지 두께. 32번. 소다 석회 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풍화되기 쉽다. 2. 내산성이 높다. 3. 용융되지 않는다. 4번 건축 일반용 창호 유리 등으로 사용된다. 32번에 3번 용융되지 않는다. 소다석회 유리는 일반적인 유리이다. 창문, 유리병 등에 사용되며 고온에 용융되기 쉬워 튜브, 판 형태의 유리 제품을 만들기에 효율적이다. 내산성이 높다. 그 다음에 34번. 콘크리트가 시일이 견고함에 따라 공기 중의 탄산가스 작용을 받아 알칼리성을 잃어가는 현상은 1번 중성화, 2번 크리프, 3번 건조 수축, 4번 동결 융해. 답은 1번 중성화. 중성화는 탄산화라고 하는데,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시멘트 경화체 내의 수산화칼슘이 탄산칼슘으로 변화되어 콘크리트의 알칼리성이 저하되는 현상이다. 그 다음에 35번도 한번 읽어보고 나가야지. 목재의 천연 건조 방법에 속하는 것은 1. 침수 건조, 2. 열기 건조, 3번 진공 건조, 4번 약품 건조. 답은 1번 침수 건조. 침수 건조는 수침법이라고 하는데,
원목을 흐르는 담수에 1년 정도 담가두는 방법으로 목재 중의 함유 물질과 물이 바뀌어 그 후 건조가 촉진되고 고온 건조에 대하여 변형이 적게 된다. 36번은 그때 틀렸다 거지. 철근 콘크리트 모에서 느끈의 주된 사용 목적은 1번 압축력에 대한 저항, 2번 인장력에 대한 저항, 3번 전단력에 대한 저항, 4번 휨에 대한 저항. 이것은 3번 전단력에 대한 저항. 철근 콘크리트 보호 느끈 스트럽은 전단력에 대해 저항한다. 그다음에 나머지도 쫙 별표가 쳐져 있으니까 일단 별표 쳐져 있었던 거는 이제 맞았더라도 내가 막혔었던 부분이니까 찍어서 맞았다는 거지. 이거 계속 그 당시 나머지는 그냥 알았던 거니까 알아서 맞춘 거니까 더 볼 필요는 없고. 37번 구리 CU와 주석 SN을 주체로 한 합금으로 건축 장식 철물 또는 미술 공예 재료에 사용되는 것은 1번 황동, 2번 정동, 3번 양은, 4번 듀랄루민. 답은 2번 청동. 청동은 구리 플러스 주석의 합금이다. 장식 철물, 공예 재료 등에 이용된다. 그 다음에 38번 한 변이 300mm 정도인 네모뿔형의 돌로서 석축에 이용되는 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호박돌, 2번 잡석, 3번 견치돌, 4번 장대석. 다음 3번 견치돌. 견치돌은 채석장에서 네모뿔형으로 만든 돌로서 한 변의 길이가 300mm 정도 된다. 그 다음에 38번 했고 39번은 틀렸었네. 철골 공사 용접 결함 중에서 용융 금속이 응고할 때 방출되어야 할 가스가 남아서 생긴 작은 구멍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블로우 홀, 2번 언더컷, 3번 오버랩, 4번 피트. 답은 1번 블로우 홀. 작은 구멍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외우면 되지. 철골 공사 용접 결함 중에서 용융 금속이 응고할 때 방출되어야 할 가스가 남아서 생긴 작은 구멍이다. 그 다음에 40번 다음 중 동바리 마루를 구성하는 부분이 아닌 것은 1번 동바리, 2번 장선, 3번 멍에, 4번 걸레바지. 답은 4번 걸레바지. 동바리 마루는 바닥에서 45cm 정도 높이로 동바리는 세로 부재인데 동바리를 설치하고 멍에와 장선을 걸어 마루널 깔기 한 마루이다. 걸레바지는 벽면 하단에 설치하여 오염을 방지하는 부재이다. 그 다음에 41번은 이제 틀렸던 부분이다. 그거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작은 단면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41번에는 작은 단면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은 맞고 2번 화재 시 고열을 받으면 철골 구조와 비교하여 강도 감소가 크다. 답은 2번이라는데 왜 그러냐 그거지. 화재 시 고열을 받으면 콘크리트가 피복 역할을 하여 철골을 보호한다. 철골조는 내화 피복을 하더라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보다 화재에 취약하다. 그럼 여기서 강도 감소가 뭐냐? 왜 또 틀리려고 하냐 그거지. 강도 감소 찾았는데 안 나오나?
음, 강도 감소가 크다. 내가 좀 이렇게 계속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41번을 끄집어내서 문제를 찍어서 외워. 41번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작은 단면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2번 화재 시 고열을 받으면 철골 구조와 비교하여 강도 감소가 크다. 강도 감소로는 나왔고 강도 감소 케이스 3번 내진성이 우수한 구조이다. 4번 초고층 구조물 하층부의 복합 구조로 많이 쓰인다. 41번을 찍어버려. 기초파는 형식에 의한 분류 중 건축물의 밑바닥 전체를 기초로 하는 형식은 무엇인가? 1. 줄기초, 2. 독립기초, 3번 온통기초, 4번 복합기초. 답은 3번 온통기초. 온통기초는 매트기초라고 하고 건축물의 밑바닥 전체를 기초로 한 경우이다. 그 다음에 43번 한 번 더 봐야지. 간 사이가 넓은 공간의 경우 큰 보에 작은 볼을 직교되게 짜서 장선을 걸치고 마루너를 깐 마루를 무엇이라는가? 1번 혼마루, 2번 보마루, 3번 동바리마루, 4번 짠마루. 답은 4번 짠마루. 짠마루는 간 사이가 넓은 공간의 경우 큰 보에 작은 볼을 직교되게 짜서 장선을 걸치고 마루너를 깐 마루이다. 그 다음에 46번. 점토의 소성 온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내화물로 된 원뿔을 가마에 넣어 어느 내화도에 이르게 되면 추체의 끝이 연화되어 구부러지고 그 이상의 것은 본래의 상태 그대로 서 있으므로 구부러진 것을 번호를 보고 가마 괄호 로 괄호 닫고 그러니까 가마로 안의 온도를 판정하는 도구는 1번 고로슬래그, 2번 제게르추, 3번 플라이 애쉬, 4번 샤모트. 답은 2번 제게르추. 제게르추는 내화물로 만든 원뿔이다. 어느 내화도에 이르게 되면 추체의 끝이 연화되어 구부러지고 그 이상의 것은 본래의 상태 그대로 서 있으므로 구부러진 것을 번호를 보고 가마로 안의 온도를 판정한다. 점토 제품의 소성 온도 탄성. 탄성에서 수성으로 넘어가는 온도 측정에 쓰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47번. 강제의 온도에 따른 특성으로 틀린 것은 1번 0도씨에서 25도씨 사이에서 강도가 증가하여 250도씨에서 최대가 된다. 2번 250도씨 이상이 되면 강도가 감소한다. 3번 500도씨에서는 0도씨일 때 강도의 10분의 1로 감소한다. 4번 강제는 고온에서 강도가 급격히 감소함으로 방화 처리를 한다. 답은 47번의 답은 3번. 500도씨에서는 0도씨일 때 강도의 10분의 1로 감소한다. 이게 틀렸다고 했는데 강제는 250도씨 이상이 되면 강도가 감소하는데 500도씨에서는 10도씨일 때 아니 0도씨일 때 강도의 2분의 1로 감소하고 900도씨에서는 10분의 1로 감소한다. 7번 그 다음에 49번. 다음 중 가장 큰 원을 그릴 수 있는 컴퍼스는 1번 스프링 컴퍼스, 2번 빔 컴퍼스, 3번 드롭 컴퍼스, 4번 중형
컴퍼스. 답은 2번 빔 컴퍼스. 스프링 컴퍼스는 일반 컴퍼스이고 빔 컴퍼스는 큰 원을 그릴 때 널빤지에 부착할 사용하는 컴퍼스다. 51번. 투시도 작도에서 수평면과 화면이 교차되는 선은 1번 화면선, 2번 수평선, 3번 기선, 4번 시선. 답은 51번. 답은 2번 수평선. 수평면과 화면이 교차하는 선은 수평선이다. 이거는 사진을 좀 첨부를 해놔야 되겠네. 나중에 잠깐 보게. 53번. 제도에 사용되는 디바이더 용도로 적합한 것은 1번 원형, 각형 등 기호나 부호 및 자주 사용하는 도형을 그릴 수 있는 자이다. 2번 필요한 치수를 좌우 눈금에서 따서 제도 용지에 옮기거나 선, 원주 등을 일정한 길이로 등분하는 데 쓰인다. 3번 삼각형의 면마다 6단계의 축척으로 구성되어 있어 축척을 사용할 때 주로 쓰인다. 4번 도면에서 선의 각도를 측정하거나 측정 각도를 정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답은 2번. 2번이지. 53번의 답은 2번. 디바이더는 필요한 치수를 좌우 눈금에서 따서 제도 용지에 옮기거나 선, 원주 등을 일정한 길이로 등분하는 데 사용하는 제도 용구이다. 양쪽 다리의 끝이 바넬로 되어 있으며 컴퍼스 모양을 하고 있어 분할 컴퍼스, 분할기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54번 또 한번 보자. 건축 설계 도면에서 배경을 표현하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건축의 스케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2번 건축물의 용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3번 주변 대지의 성격을 표시하기 위해서, 4번 건축물 내부 평면상의 동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54번의 답은 4번. 건축물 내부 평면상의 동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건축물 내부 평면상의 동선은 평면도, 동선도 등을 통해 표현되고 배경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 그 다음에 55번 45도와 60도 삼각자의 두 개 일조로 그을 수 있는 빗금의 각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 30도, 2번 50도, 3번 75도, 4번 105도. 답은 50도. 45도, 30도, 60도, 90도 중 두 개를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각도만 그을 수 있다. 50도는 불가능하다. 55번까지 했고 56번 마지막까지 한번 싹 훑어보자. 건축 구조의 분류 중 구성 방식에 의한 분류에서 조적식 구조끼리 짝지어진 것은 1. 블록 구조, 철골 구조, 2번 철골 구조, 벽돌 구조, 3번 목 구조, 돌 구조, 4번 벽돌 구조, 돌 구조. 그러니까 답은 4번 벽돌 구조, 돌 구조. 조적식 구조라는 것은 벽돌, 블록, 돌 등을 접착제로 쌓아 올려 구성하는 구조이다. 횡력에 취약하다. 57번 트러스를 종횡으로 배치하여 입체적으로 구성한 구조로서 현관이나 강관을 사용하여 넓은 공간을 구성하는 데 이용되는 것은 1번 막구조, 2번 스페이스 프레임, 3번 절판 구조, 4번 돔 구조. 2번 답은 스페이스 프레임. 스페이스 프레임은 입체 트러스라고 하는데 소재를 입체적으로 조립하여 입체 트러스로 한 뼈대이다. 전체로서 평판형 또는 곡판형의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보통 소재를 삼각형의 집합 형식으로 짜서 입체 트러스로 하는 경우가 많다. 58번 다음 중 석재 가공 시 잔다듬에 사용되는 공구는 1번 도드락망치, 2번 날망치, 3번 수임의 4번 정인데 이거는 딱 틀리겠네. 답은 2번 날망치. 도드락 다짐은 도드락망치, 잔다듬은 날망치, 3번 3번이 아니고 흙두기는 쇠매, 정다듬은 정.
그래서 석재 가공 시 잔다듬에 사용되는 공구는 2번 날망치. 58번은 문제를 찍어놔야 되겠네. 59번 도면 표시 기호 중 면적과 나비의 표시가 옳게 짝져진 것은 답은 1번 AW, 2번 VH, 3번 AL, 4번 THKW. 답은 1번 AW, 면적은 A, 나비폭은 W. 60번 다음 중 철골 구조에서 플레이트 보호에 사용하는 부재가 아닌 것은 1번 커버 플레이트, 2번 외부 플레이트, 3번 스티프너, 4번 베이스 플레이트. 플레이트 보호에 사용하는 부재가 아닌 것은 4번 베이스 플레이트. 베이스 플레이트는 주각을 구성하는 부재이다. 그러니까 20년 기출보고 문제에서는 석재 가공 시 잔다듬에 사용되는 공구는 날망치, 그리고 철골 구조에서 플레이트 보호에 사용하는 부재가 아닌 것은 베이스 플레이트. 그 다음에 이거하고 41번 어디 보였다고 그랬지?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작은 단면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2번 화재 시 고열을 받으면 철골 구조와 비교하여 강도 감소가 크다. 3번 내진성이 우수한 구조이다. 4번 초고층 구조물 하층부의 복합 구조 많이 쓰인다. 이것은 답은 2번 화재 시 고열을 받으면 철골 구조와 비교하여 강도 감소가 크다. 세 문제만 사진을 찍어두고 나중에 갈 때 딱 보면 되겠네.